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윌의 전공체육입니다.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오 2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좀 공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요즘 대내외적인 일정이 조금 많아서 좀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이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나올 세 개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저의 해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잘 만들었고 아주 중요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주시고요. 주변에도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B형 8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요. 자, 문제가 총 3개가 나와 있는데 운동생리학과 관련된 문제고요. 자, 첫 번째는 밑줄진 기억에 해당하는 심박수 증가 주요 기전을 가와 같이 초기 구간과 후기 구간을 구분하여 순서대로 서술할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억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심박수 증가 기전이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박수 초기 구간과 심박수 후기 구간을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기전에 따라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일회박출량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일회박출량은 심실 이완기말 혈액량, 심실 수축 직전 혈액량, 평균 대동맥과 혈압, 그다음에 무엇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니은에 들어가는 명칭을 적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근육 펌프 시스템에서 정맥혈 회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감소할 수 있는 근수축혈대로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물론 이게 답은 제가 쭉 보여드릴 거지만 오늘은 문제도 너무 좋고 이거에 대한 해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이 관련되는 내용이 문제는 3개만 나와 있지만 10개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10개, 20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번 문제 관련해서 1번 문제 관련해서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저의 설명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그림을 만든 내용이고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고요. 중간중간 오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하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자율신경계에 의해 조절되는 심박수 증가 기전을 심박수 증가 초기 구간과 후기 구간으로 나누라고 했잖아요. 답은 한 문장으로 딱 떨어집니다. 부교감 신기 심박수 증가 초기 구간에는 부교감 신경을 억제시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심박수 증가 후기 구간에는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초기 구간에는 부교감 신경의 억제가 주된 원인, 후기 구간에는 교감 신경의 활성화가 주된 원인. 밑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은 왜 그렇다면 자율신경계에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이 있는데 초기에는 부교감 신경을 억제시키고 후기에는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켰을까? 우리 몸이.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절대 다시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떤 이런 전공의 내용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과 그리고 생리학 교수님한테 이런 내용들을 배웠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한번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응급구조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네. 자율신경에는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이 있는데 왜 이 문제가 나왔나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몸은 24시간 항상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정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안정시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유라든가 논리 이런 게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말 단 어떤 일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안정시에서 운동시로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이제 안정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안정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신경이 부교감 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심박수도 안정화시키고요. 어떤 몸의 전반적인 활성화 상태도 굉장히 차분한 상태로 만들어 놓죠. 이 부교감 신경의 역할은 약간의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정시를 지배하고 여기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브레이크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부교감 신경을 억제시켜서 초기 심박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감신경은 엑셀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이 부교감신경의 브레이크를 풀어서 심박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구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이 계속되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심박수가 1회 박출량도 계속 커지고 심박수도 계속 빨라져서 그 운동에 대한 부하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박수 후기 구간에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안정 시에는 부교감신경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부교감신경을 지배하고 있던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던 부교감신경의 브레이크 역할을 풀어주는 거죠. 부교감신경을 억제시켜서 브레이크를 풀어줘서 심박수를 상승시키는 거고요. 운동 후반에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심박수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초기 구간에는 부교감신경이 억제가 주된 원인이 되는 거고요. 평소 심장을 느리게 하던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의 대표적인 신경이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의 작용이 감소하면서 심박수가 빠르게 증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심박수가 상승하게 되고요. 자, 후기 구간, 교감신경 활성화가 주된 원인,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 부신수질에서 에피네프린 분비, 이렇게 해서 심박수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심근 수축력이 증가하게 되고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고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또 바로 밑에 1회 박출량과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 부신수질이라는 부분,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부분, 교감신경 활성화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1회 박출량은 심실 이완기말 혈액량, 평균 대동맥 혈압, 무엇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 자, 1회 박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1회 박출량은 심장을 기준으로 전부하가 있고 후부하가 있습니다. 이 전부하가 이 심실 이완기말 혈액량과 관련되는 거예요. 즉, 1회 박출량이 커지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많아야 됩니다. 이미 심장으로 들어오는 게 많아야 나가는 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많아야 나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된다. 나와 관련되는 것이 전부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험에도 나왔지만 프랭크 스탈링의 법칙이에요. 즉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정맥혈 회기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정맥혈 회기량이 여기 심실 이완기말 혈액량이라고도 표현하고 정맥혈 회기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정맥혈 회기량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고 이것이 프랭크 스탈링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고 이것을 생리학적 용어로 전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로드 들어오는 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심장에 들어오는 게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장이 좌심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는 좌심실이 짜주는 힘이 강해야지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게 일단 많아야 되고 좌심실이 짜주는 힘이 강해야죠. 그것을 우리는 생리학적 용어로 좌심실의 수축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부하는 뭐냐면 평균 대동맥 혈압 혹은 대동맥 압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 게 많았어요. 짜주는 게 강했어요. 근데 대동맥에 예를 들면 플러그가 껴있고 혈관이 좁아요. 이러면 내가 아무리 많이 들어오는 게 많고 아무리 강하게 짜주고 싶어도 거기에 혈관에 찌꺼기가 있고 그리고 혈관이 간에 닳고 이러면은 많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것을 후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후부하. 심실이 혈액을 박출할 때 극복해야 되는 저항이라고 표현하고 대동맥 압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크고 두껍고 찌꺼기가 없고 이래야 쫙쫙 나갈 거 아니에요. 즉 전부하와 후부하의 차가 클수록 이 차가 클수록 1회 박출량을 커지게 되는 거고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은 1회 박출량은 들어온 양이 많아야 되죠. 정맥길 혈액이 많아야 되는 거 요소 하나. 두 번째 좌심실의 수축력이 커야 된다는 거 하나. 후부하가 작아야 된다는 것. 이 후부하가 여기선 평균 대동맥 혈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정맥 혈액이량, 좌심실의 수축력, 대동맥 혈압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1회 박출량과 관련되는 요인입니다.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심장을 기준으로 들어오기 전, 심장 들어온 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그림 반드시 알아두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근육 펌프 시스템에서 정맥혈 회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감소할 수 있는 근수축 형태로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 근수축 형태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되죠. 등장성 수축, 등척성 수축, 등속성 수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 한번 내용은 한번 살펴보세요. 이 근수축 형태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 키워드 문장은 정맥혈 회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감소할 수 있는 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정맥혈 회기가 뭐죠?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세 개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교감신경, 1회 박출량, 그 다음에 정맥혈 회기를 통해서 근수축까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이 정맥혈 회기가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나갔던 정맥이 돌아온다는 의미잖아요.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근육 펌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육 펌프가 근육이 수축을 함으로써 피를 위로 올려주는 거잖아요. 수축을 함으로써 정맥혈에 있는 판막의 도움을 받아서 피가 점점 쭉쭉쭉 위로 올라오는데, 이 단축성 수축을 하지 않는 근수축 형태가 어떤 거냐고 물은 거죠. 단축성 수축을 하지 않는 근육 수축이 당연히 등장성 수축은 아니겠죠? 등속성 수축은 여기 보게 되면은 재활 같은 데 쓰는 겁니다. 재활 같은데 특정 모든 일정 속도와 각도에서 부하를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딱 등척성 수축이죠. 근육 길이가 변화하지 않고 장력만 발생하는 수축은 정맥혈 회귀가 작동하지 않거나 감소할 수 있는 근수축 형태이에요. 즉 벽을 밀거나 이런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자세로 오래 있거나 일어나거나 하면은 단축성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정맥혈 회귀가 적어지게 되고 어지러울 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1번 문제 자율신경계와 심박수 조절, 일회박 질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근수축의 형태 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 그림에서 지금 뒤에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신장성 수축에 제가 이거 생성형 AI로 저의 어떤 설명을 토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타가 조금 있는데요. 등장성 수축에 신장성 수축에 보게 되면 근력 토크가 저항 토크보다 크다가 나와 있는데 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력 토크보다 저항 토크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21학년도 A형 1번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 그림과 관련되는 문제고요. 해당하는 수업 모형의 명칭을 쓰고 밑줄 수업 운영 활동을 시든 타입의 수업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교수 규례에 근거하여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각 모형마다 학술적 이론적으로 딱 떨어지는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탐구 수업 모형에 틸라센의 문제 해결 5단계 과정이 있었죠. 규제 유체분을 우리가 외웠던 거. 마찬가지로 그때 제가 이야기하면서 직접 교수 모형에 학습 단계 6개의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전세초 피독정으로 이렇게 외웠잖아요. 전세초 피독정이 이 학습 단계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 모형이 무슨 모형이라고 알 수 있죠? 그렇죠? 직접 교수 모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1번 문제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1번 문제이기 때문에 명칭을 묻는 문제가 여기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여러분들 학습 단계입니다. 학습 내용 이 6개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명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이 학습 내용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학습 내용 알고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미 이것이 기출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 개념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이 개념에 대해서 틀린 문장을 주고 맞는 문장을 고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괄호 넣기로 이 명칭을 빼놓을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섞어놓고 활동 내용을 섞어놓고 맞게 단계별로 배열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잡으면 거의 완벽하게 잡을 수 있고요. 자,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인데요. 수업전 공지사항과 관련된 문제예요. 원격 수업 플랫폼 게시판에 수업 게시를 하고요. 활동 내용, 쌍방향, 원격 수업 준비사항, 활동 내용, 공간에 대한 내용, 원격 수업 예절에 대한 내용을 공지한다. 수업 전에 공지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고. 이것은 보게 되면은 자,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인데 이것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최초 활동의 통제, 수업 시간의 엄수, 출석 점검 시간의 절약, 주의 집중에 필요한 신호의 교수, 높은 비율의 피드백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활용, 학생 수업 운영 시간의 기록 개시, 수업 운영의 이용, 열의 격려 주의 환경의 활용. 이 내용은 이제 교과서 전공 서적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의 내용은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최초 활동의 통제가 무엇인지, 수업 시간의 엄수가 무엇인지, 출석 점검 시간이 무엇인지, 수업 시간을 엄수하라는 거, 그다음 출석 점검 시간의 절약이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주의 중에 필요한 신호의 교수는 호루라기 같은 걸 이용하라는 거고요. 높은 비율의 피드백과 긍정적인 상호작용 활용, 학생 수업 운영 시간에 기록을 게시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업 운영에 게임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열의 경력 주의 환경인데 이 부분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꼭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교과서를 통해서 열의 격려 주의 환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열의는 예를 들면 언어적, 비언어적 내용이고 격려는 예를 들면 비언어적, 언어적 내용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서 열의가 무엇인지, 격려가 무엇인지, 주의 환기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세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이 부분의 답은 최초 활동의 통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교수 학습 현장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언제든지 다시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앞서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와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운동 처방의 요소를 순서대로 쓸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FITT-VP라고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그 교과서, 정옥서를 많이 읽고 수업을 이제 학교 수업을 많이 들으셨으면 만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요. 제가 이 부분을 그림으로 좀 표시를 했거든요. 여기 안 나와요. 예, F는 이제 frequency, 운동 빈도와 관련되는 거고요. 강도, I는 intensity, 운동 강도, T는 time, 운동 타임, T는 또 운동 유형, 그다음에 V 있잖아요, 볼륨, 운동량과 관련되는 겁니다. 프로그레션, 운동 진정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운동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운동량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학생의 경우는 무엇을 조절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의 무엇은 최대 심박수법, 최대 산소 섭취량법, 여유 심박수법, 운동 자각도법을 활용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 강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카보넨 공식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죠. 최대 심박수법, 여유 심박수법 계속 반복되잖아요. 카보넨 공식, 운동 강도 관련해서 운동량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밑줄 친 디귿의 현상을 근력 토크와 저항 무게 토크의 상대적 크기로 서술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디귿이 단축성 수축이잖아요. 이 부분 그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축성 수축 보게 되면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이게 토크라는 것은 회전하려고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이 이 지금 부하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부하는 중력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토크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이 근육의 힘이 더 강하니까 이쪽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력 토크, 등장성, 단축성 수축에 보게 되면 근육 길이가 짧아짐, 관절의 움직임이 있음, 근력 토크와 저항 토크를 비교한 거 보면 저항 토크보다 근력 토크가 더 크다. 주요 특징은 근육이 짧아지면서 발휘한다. 근력 토크보다 저항 토크가 더 크다라고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꼭 살펴보세요. 등장성, 신장성 수축 같은 경우는 이거 좀 화살표가 잘못됐다고 했고요. 등장성 수축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자, 신장성 수축 시, 이 신장성 수축이 포인트예요. 주동근의 수축 속도 차이에 따라 주동근이 생성하는 힘의 최대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신장성 수축 시에는 신장 속도가 높아질수록 최대 힘의 크기가 커집니다. 신장 속도가 느려지면은 최대 힘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단축성 수축은 서로 반대예요. 단축성 수축 시에는 신장 속도가 커질수록 최대 힘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속도가 작아지면 최대 힘의 크기가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등적성 수축은 이제 이렇게 0이죠. 0. 속도가 0인 부분이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근육이 수축하지 않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신장성 수축을 물어봤기 때문에 단축성 수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와 있던 이 그림들 있잖아요. 이 그림들 제가 게시판에 올려놨거든요. 게시판에 올려놨고 제가 지금 강의에서도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개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다뤘고요. 설명도 아주 좋았다고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 추가로 나와 있네요. 단축성 수축에서는 수축 속도가 높아질수록 최대 힘의 크기가 작아지고 등적성 수축에서는 수축 속도가 0이다.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제가 나와지 않는데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과 이렇게 Y축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나와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쪽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신장성 수축, 요 가운데 0과 접점과 만나는 부분이 단축성 수축, 이쪽 부분에 있는 등척성 수축, 요쪽 부분에 있는 요 그래프 부분이 등척성 수축. 그래서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1번, 2번, 3번으로 표시해 놓고요. 어느 그래프가 어떤 수축을 나타내는지 찾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거 관련되는 문제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